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00년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지배해온 나라가 처음으로 자국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5년을 기다리라 했고 한국은 1년 만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한국 기업이 5년 전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던 그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기술 하나가 결국 종주국의 심장부를 뚫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GE와 지멘스와 미쓰비시가 줄줄이 5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1년 만에 들어섰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클 해리스입니다. 발전 설비 업계에서만 22년을 보냈습니다. 지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파워, 이 세 회사의 담당자들과 수백 번 마주 앉아 협상을 벌였고 그들의 장비가 텍사스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22년을 보내면 가스터빈이라는 기계에 대해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첫째,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손에 꼽힌다는 것. 둘째, 그 손에 꼽히는 회사 목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제가 처음으로 그 목록이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스터빈이라는 기계는 쉽게 말하면 거대한 비행기 엔진입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불꽃 속에서 1분에 3600번 회전하며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죠. 그 기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4곳뿐이었습니다. GE, 지메이, 지멘스, 미쓰비시, 이탈리아의 안살도. 이 네 회사의 이름이 곧 가스터빈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내가 한국 기업의 가스터빈 담당자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였습니다. 한국이요? 가스터빈을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항공기 엔진보다 개발 난도가 높다고들 합니다. 부품 수만 30만 개가 넘고 섭씨 1500도를 견디는 내열 합금 기술, 공기 역학 설계, 연소 제어 시스템, 이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지인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12년 만에 해냈다고? 첫 미팅에서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산이 이 개발을 시작한 2013년 당시 국내에서는 그게 되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발전소의 가스터빈은 당시 100% 외국산이었고 고장이 나면 외국 기술자가 직접 와야 고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두산이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건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GE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 있어요. 2030년 이전에는 새 물량을 받기 어렵습니다. 2030년이면 5년 뒤입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쓰비시도 2028년까지 슬롯이 꽉 찼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세 회사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세 회사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서버들은 이미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최신 AI 칩 수만 개가 박스에 담긴 채 대기 중이었어요.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었습니다. AI 패권 전쟁에서 5년을 기다리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경쟁자들은 앞서 나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 규모가 전혀 다른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 CEO가 직접 임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GPU는 있다, 전기가 없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 GE가 안 되면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아십니까? 우리 팀 조달 담당 직원이 내민 서류에 한국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가스터빈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발전소에서 15,000시간 연속 운전 실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1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희가 5년이라고 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1년이란 숫자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 회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이 기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는지를. 2025년 여름, 저는 오스틴 본사 회의실에서 우리 회사 CEO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숫자 하나, 900조 원. 미국 빅테크 5곳이 2026년 한 해에만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었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다. GPU는 확보했습니다. 서버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남은 건 전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계획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텍사스의 기존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더 먹습니다.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면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최신 AI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9배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 AI들이 전 세계에서 하루 수십억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2035년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106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2배입니다. 미국 전력연구소는 2030년이면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17%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5개 중 하나가 AI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력망은 그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송전망의 상당 부분은 1960년대에 깔린 것들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위에 AI,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새 발전소를 짓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인허가에만 수년이 걸리고 실제 가동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3년이 걸린다. 저는 그 해에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의 발언을 읽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GPU가 아니라 전력이다. 우리는 GPU가 있어도 꽂을 데가 없다. 세계 최강 IT 기업의 수장이 전기가 없어서 컴퓨터를 못 켠다고 고백한 겁니다. 해결책은 가스터빈 발전이었습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출력 조절이 빠른 가스터빈은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붙여 짓기에 가장 적합한 발전 방식이었습니다. 원전은 허가까지 최소 10년, 재생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했습니다. 태양광은 구름이 끼면 출력이 뚝 떨어집니다.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됩니다. 서버가 꺼지는 순간 수조 원짜리 AI 학습이 날아갑니다. 빅테크들이 가스터빈으로 몰린 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조달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파워 세 곳에 동시에 연락하십시오.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최소 2기, 납기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이 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지버노바 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해리스 씨,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습니다. 신규 물량을 받으려면 2030년은 봐야 합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2030년 지멘스 에너지의 답도 비슷했습니다. 2029년 이전 납기는 어렵습니다. 미쓰비시 파워는 더 솔직했습니다. 현재 수주된 물량만 2028년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세 회사, 세 개의 대답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GE 2030년, 지멘스 2029년, 미쓰비시 2028년, 가장 빠른 것이 3년 뒤였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스틴의 여름 하늘이 뜨겁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스틴의 여름 하늘이 뜨겁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텍사스는 이미 전력 부족으로 매년 여름 비상이 걸리는 주입니다. 거기에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그 전력 수요는 도시 하나를 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030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28년도 늦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아니면 내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달팀 막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한국 회사 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팅을 잡겠다고 했을 때 사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콜린스, 지버노바 출신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우리 회사 발전 설비 자문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항상 GE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GE에서 가스터빈 설계 부서를 이끌었고 미국 발전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리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팅 취소하세요. 레이먼드가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스터빈이 어떤 기계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엔진보다 개발 난도가 높습니다. 부품수가 30만 개가 넘어요. 섭씨 1500도를 견디는 내열 합금, 공기역학 설계, 연소 제어 시스템. 이걸 동시에 해결하는데 GE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지멘스는 150년입니다. 레이먼드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짚었습니다. 1500도가 얼마나 뜨거운 건지 아십니까? 쇠물이 흐르는 온도가 1530생도입니다. 쇠가 녹기 직전의 온도에서 1분에 3600번 회전하는 기계를 수만 시간 돌리는 겁니다. 그 온도를 버티는 소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독립된 산업입니다. 두산이 이걸 12년 만에 했다고요. 레이먼드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해리스 씨, 저는 GE에서 그 소재 개발 부서와 3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압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건 압니다. 자동차도 잘 만들죠. 하지만 가스터빈은 다릅니다. 이건 종류가 다른 기술입니다. 레이먼드의 두 번째 공격은 검증 문제였습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셨죠? 어디서요?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김포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15,000시간 연속 운전 실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레이먼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발전소 하나에서 돌린 겁니다. 그것도 자국 땅에서요. 그가 자기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GE의 가스터빈은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50개국 이상에서 수십 년을 돌렸습니다. 영하 40도 캐나다부터 섭씨 50도 사우디까지, 습도 90% 동남아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그 모든 환경에서 쌓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에서 1년 반 돌린 걸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가스터빈은 사면 끝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동안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 점검, 부품 교체, 긴급 수리. GE는 전 세계 어디서 고장이 나도 24시간 안에 기술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가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두산이 텍사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창원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까? 태평양 건너오는 동안 데이터 센터는 멈춰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 하루 매출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레이먼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맡기는 결정입니다. 심장 이식을 검증도 안 된 외과 의사한테 맡기겠습니까? 레이먼드의 마지막 카드는 공급망이었습니다. 대형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특수 합금, 연소기 부품, 터빈 블레이드. 이것들의 공급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유럽입니다. GE와 지멘스는 수십 년에 걸쳐 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레이먼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단결정 합금.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두산이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제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창원에서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까? 레이먼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해리스,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압니다. 좋게 말하면 도전적인 시도, 솔직히 말하면 무모한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가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레이먼드가 나가고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가스터빈이 난도 높은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검증 데이터가 GE에 비해 짧다는 것도 사실이고, 사후 관리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2년간
발전 설비 업계에 있으면서 저도 같은 논리로 수십 번 신생 업체들을 걸러냈습니다. 레이먼드의 말은 그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013년 국책과제 착수, 2019년 개발 성공, 2024년 15,000시간 실증 완료, 그리고 납기 1년. 이 숫자들이 레이먼드가 쌓은 4겹의 벽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위가 5년이라고 한 이상 다른 선택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였습니다. 발전업계 22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는 데이터가 말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의 논리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기 전이었습니다. 미팅은 취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팅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쪽 화면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한국가스터빈 사업부 부사장 김재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양옆에는 기술 담당과 영업 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는 저와 조달 팀장, 그리고 레이먼드가 함께였습니다. 레이먼드는 자기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연결되는 순간 레이먼드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반박할 논점들이었을 겁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먼드 선생님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예상 밖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이먼드가 펜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레이먼드의 표정을 봤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반박하러 왔는데 상대가 먼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우려 하나하나에 저희가 어떻게 답해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어하지 않고 먼저 인정한 뒤 뒤집는 구조. 레이먼드가 그 방식을 알아챘다면 경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레이먼드의 표정에서 경계심보다 호기심이 먼저 올라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검증 데이터였습니다. 레이먼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발전소 하나에서 15,000시간 돌린 걸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휘의 운전 데이터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양이 적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5,000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아십니까? 레이먼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은 8,760시간입니다. 15,000시간은 약 1년 9개월입니다. 발전소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간 시간입니다. 저희 가스터빈은 그 기간 동안 한국전력망에 연결되어 실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교과서 위에서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개통에서 검증한 것입니다. 김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 정지가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레이먼드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15,000시간 동안 비정상 정지가 없었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한 겁니까? 김재원이 답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개통 연결 기준입니다. 외부 전력망에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자체 시험장 기록이 아닙니다. 레이먼드가 반격했습니다. 한국 기후에서 돌린 데이터입니다. 텍사스는 다릅니다. 여름에 섭씨 45도를 넘고 습도도 다르고 전력 계통도 다릅니다. 김재원이 새 자료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막 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출력 저하율, 냉각 시스템 성능, 연소 안정성, 텍사스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수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터빈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한국의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겨울 영하 20도, 여름 40도, 그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텍사스 여름 45도는 그 설계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단순 효율 40%, 복합 효율 60%, 이 수치는 텍사스 환경 기준으로 보정한 것입니다. 레이먼드가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복합 효율 60%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GE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이 있었을지 발전업계 22년 경력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잠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납기였습니다. 레이먼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1년 납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2기를 1년 만에 만들어서 보낸다는 게. 김재원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창원 공장 생산 라인 사진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창원 공장의 연간 가스터빈 생산 능력은 최대 8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해군 함정용 가스터빈과 발전용 가스터빈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이 잠시 멈추고 레이먼드를 바라봤습니다. GE 버노바의 현재 생산 가능 물량이 왜 5년치나 밀려 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 가스터빈 발주를 쏟아냈습니다.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NG 터미널과 가스 발전소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GE와 지멘스 모두 유럽 물량 소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미국 고객은 그 뒤에 줄을 서야 합니다. 김재원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그 구조에서 자유롭습니다. 유럽 발주가 없습니다. 미국 물량만 보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5년과 1년의 차이입니다. 레이먼드가 또 반박했습니다. 빠른 납기가 품질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서두르면 그만큼 검증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요. 김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설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생산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GE가 5년이 걸리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문이 밀려 있어서입니다. 저희는 주문이 밀려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납품하는 가스터빈은 창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창원 공장에서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한국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들입니다. 품질은 그 기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적던 논점들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먼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예상보다 탄탄합니다. 아직 2가지가 남아 있어요. AS 문제와 공급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미팅 잡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의 공격이 강했지만 김재원은 한 번도 방어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먼저 인정한 다음 더 큰 맥락으로 뒤집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레이먼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데이터는 예상보다 탄탄합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가 남아있어요. AS 문제와 공급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미팅 잡겠습니다. 레이먼드가 자리를 뜨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복합 효율 60%는 놀랍군요. 22년 업계 경력에 GE 출신 30년 베테랑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미팅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화상이 아니라 대면이었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직접 휴스턴으로 날아왔습니다. 기술팀 2명을 데리고 왔고 그중 1명은 미국 현지 법인 두산 터보머시너리 서비스 DTS의 대표였습니다. 레이먼드가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그 이름표를 확인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DTS, 저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산이 이미 미국 현지에 AS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레이먼드가 자리에 앉으면서 DTS 명패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가 첫 번째 미팅에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공격이 바로 AS 인프라였습니다. 그 카드를 두산이 먼저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미 이 미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감했습니다. 레이먼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DTS가 얼마나 됐습니까? DTS 대표 윌리엄 박이 답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고 현재 기술 인력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120명으로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의 긴급 수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GE의 미국 내 서비스 인력은 수천 명입니다. 윌리엄 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형 가스터빈 긴급 수리에서 실제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장 파견 기준으로 2기 동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팀당 6에서 8명이면 됩니다. 저희는 24시간 대기팀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그가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텍사스 주요 도시들과 DTS 거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텍사스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4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휘처럼 수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빠른 사람 8명이 필요한 겁니다. 레이먼드가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부품 조달은요? 터빈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김재원이 이번에는 직접 답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납품 계약과 함께 현지 부품 재고 협약을 제안드립니다. 핵심 소모성 부품은 텍사스 현지 창고에 상시 보유하는 조건입니다. 창원에서 배로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레이먼드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가 반박할 논점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현지 창고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포함됩니다. 별도 청구 없습니다. 레이먼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그가 다른 각도로 전환했습니다. 공급망 독립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결정 합금 같은 소재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김재원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입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연소기 90%, 터빈 블레이드 85%, 압축기 95%. 2013년 개발을 시작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해결한 문제가 공급망이었습니다. 외국 부품에 의존하는 가스터빈은 외국 회사의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230여 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핵심 부품 국산화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레이먼드가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GE와 지멘스도 공급망 국산화율이 100%는 아닙니다. 유럽 특수 소재 업체들에 의존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레이먼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단결정 합금은요? 김재원이 답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용 단결정 합금은 현재 한국 내 협력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 국내 조달입니다. 레이먼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그 방향으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중반을 넘어설 때쯤 레이먼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두산은 2020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가스터빈 사업부가 매각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원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2020년 두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솔루스, 클럽 모 CC 계열사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임직원이 수천 명 줄었습니다. 가스터빈 사업부도 매각 검토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 사업부 연구팀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출장을 없앴습니다. 그래도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이먼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 회사의 가스터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공급처에서 수십 년짜리 설비를 사는 건 위험합니다.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원이 레이먼드를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던 그 순간에 그 리스트에서 끝까지 빠지지 않은 사업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레이먼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스터튼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이것까지 팔면 두산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반토막 나는 동안에도 가스터빈 연구팀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그 시절 연구팀 회의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다들 힘들었지만 아무도 이 기계를 포기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이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레이먼드 선생님, 저는 발전업계에 30년 계셨다고 하셨죠. 지휘가 어떤 사업부를 끝까지 지키는지 아십니까? 수익이 나는 사업부입니다. 적자가 나면 사업부를 정리합니다. 지휘가 2018년에 전력사업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레이먼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휘 전력사업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업계에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두산이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지킨 건 수익이 나는 사업부가 아니었습니다. 12년을 투자해서 아직 돈이 안 되는 사업부였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이먼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22년 발전업계에서 레이먼드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틀렸을 때
펜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내려놓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먼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해리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산이 미국에 납품한 첫 고객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레이먼드가 30년 경력으로 쌓은 논리들이 그 한마디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먼드는 그날 미팅을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해리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뭡니까? 레이먼드가 말했습니다. 이 가스터빈을 누가 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산이 미국에 납품한 첫 고객이 누구입니까? 레이먼드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두산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상 고객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이 먼저 왔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공개발전소 데이터베이스, 텍사스 전력시장 운영기관 어콧 등록 자료, 그리고 업계 지인들을 통한 확인. 이틀 뒤 저는 레이먼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레이먼드가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전 잠시 멈췄습니다. XAI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였습니다. XAI가 두산 가스터빈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업계 사람이라면 즉각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급자를 고를 때 딱 하나만 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것. 테슬라가 그랬고 스페이스X가 그랬습니다. 로켓을 쏘는 사람이 납기 못 지키는 업체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 머스크가 GE가 아닌 두산을 선택했습니다. 레이먼드 같은 GE 출신이 들으면 무너지는 논리였습니다. GE의 5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두산의 기술 자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XAI는 텍사스 멤피스에 세계 최대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할 가스터빈으로 두산을 선택한 겁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 검증도 안 된 장비를 넣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업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가 짧게 말했습니다. 창원 공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창원 공장 방문은 사흘 뒤였습니다. 레이먼드와 저, 그리고 우리 기술팀 2명이 함께였습니다. 두산 측에서 공장 투어를 안내한 사람은 가스터빈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박성민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말수가 적었습니다. 공장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달랐습니다. 금속과 기계유, 그리고 뭔가 뜨거운 것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레이먼드가 걸음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건물 높이의 터빈이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완성된 기계가 아니라 조립 중인 기계라는 게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발전 설비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 규모의 기계가 단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GE의 공장도 지멘스의 공장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달랐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전체에서 느껴지는 집중도가 달랐습니다. 박성민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압축기 단, 연소기, 터빈 단, 각 공정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먼드가 중간중간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성민은 빠짐없이 답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레이먼드가 박성민에게 물었습니다. 2013년부터 개발에 참여하셨습니까?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레이먼드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떠셨습니까? 될 것 같았습니까? 박성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GE도 지멘스도 기술을 가르쳐줄 리 없고 도면 하나 없이 시작한 겁니다. 레이먼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만들면서 배웠습니다.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6년이었습니다. 레이먼드가 말했습니다. 2020년 구조조정 때는 어떠셨습니까? 박성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먼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까? 박성민이 레이먼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저는 12층 건물 높이의 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못 떠납니다. 레이먼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성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감동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레이먼드가 이 사람 앞에서 처음 할 말을 잃었던 이유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기계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22년간 저는 가스터빈을 조달 품목으로 봤습니다. 메가와트, 효율, 납기, 가격,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에게 이 기계는 12년이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산이 반토막 나고 계열사가 하나씩 팔려나가고 언제 사업부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출근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레이먼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터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GE에서 30년을 보낸 사람, 그 역시 같은 걸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기계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은 어느 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기계였습니다. 레이먼드가 공장을 나오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리스, 저는 GE에서 30년을 있었습니다. GE 엔지니어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처럼 말하는 엔지니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레이먼드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진행하십시오. 22년 발전 업계에서 그만큼 명확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레이먼드 콜린스가 반대를 접었습니다. 그가 처음 제 팔을 잡아 끌며 취소하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진행하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박성민 수석 엔지니어의 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회사가 반토막 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을 없애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재원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조건 협의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수락 인사도 흥분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은 2025년 10월에 체결됐습니다. 380메가와트 가스터빈 2기, 납기 2029년 5월부터 매달 1기씩. 그리고 계약서에 DTS 현지 부품 재고 협약과 24시간 긴급 출동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레이먼드가 요구했던 조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서명식이었습니다. 창원 쪽 화면에 김재원 부사장과 실무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히고 나서 잠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김재원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서 12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흥분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부탁드린다는 말. 프로의 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날, 저는 레이먼드에게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리스, 제가 틀렸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GE 출신 30년 베테랑이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 2달 뒤인 12월, 두산이 추가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3기였습니다. 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또 추가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7기였습니다. 처음 2기로 시작한 계약이 누적 10기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1조 2천억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서 체결한 단일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잠시 멍했습니다. 2기의 계약이 12기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5달이었습니다. GE가 5년을 기다리라던 그 시장에서 두산은 5달 만에 12기를 팔았습니다. 2기, 3기, 7기. 한 번 문이 열리자 계속 주문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터진 겁니다. 2013년부터 쌓아온 것들이 2025년 가을에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2기, 3기, 7기. 한 번 문이 열리자 계속 주문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터진 겁니다. 업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GE 버노바와 지멘스 에너지의 내부에서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국 업체가 미국 빅테크 시장에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지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휘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레이먼드가 처음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지휘 배지를 달고 팔을 잡아 끌며 미팅을 취소하라고 하던 그 사람. 그로부터 몇 달 뒤 레이먼드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해리스, 두산 2차 납품 일정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취소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납품 일정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일정대로입니다. 레이먼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음 회의실에서 팔을 잡아 끌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이후 창원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성민 수석 엔지니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공장 라인을 한 번 더 걷고 싶었습니다. 박성민이 안내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먼드 없이 둘이었습니다. 라인을 걸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시기가 됐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성민이 잠시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조립 중인 터빈이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저 기계가 내년에 텍사스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기계가 미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 같았습니다. 창원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남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 위로 흰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기계를 조립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씨 1500도를 견뎌야 하는 부품들을 손으로 맞추고 있을 사람들. 22년간 저는 발전 설비를 조달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스터빈은 숫자였습니다. 메가와트, 효율, 납기, 가격. 그 숫자들이 맞으면 계약하고 맞지 않으면 다음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술, 납기, 가격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자입니다.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기하지 않으면 종주국이 먼저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증명한 공급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업계 22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는 수백 개의 공급자와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맞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2년을 버텼다는 이야기를 가진 회사는 없었습니다. 부도 직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진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계약서의 진짜 배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 창원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으로 향할 기계들이 조립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창원 공장에서는 미국으로 향할 터빈들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2029년 5월 첫 번째 기계가 텍사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의 판도는 GE 25%, 지멘스 24%, 미쓰비시 22%로 여전히 빅3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 다섯 번째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013년 모두가 코웃음을 치던 시절에 시작해서 회사가 무너지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종주국 미국의 심장부에 기계를 납품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2년이 지금 12기의 계약서가 됐습니다. GE가 5년을 기다리라 했던 그 시장에서 두산은 1년 납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계속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기, 5기, 12기. 저는 레이먼드가 창원 공장을 나오면서 했던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저 사람들처럼 말하는 엔지니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기술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12층짜리 기계가 처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못 떠나게 됐다고 말한 박성민 수석 엔지니어, 그냥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그 사람.
미국이 먼저 찾아오게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자동차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방산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터빈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무엇으로 놀라게 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장에서 누군가가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종주국이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